안녕하세요. 챕터 2 1차원에서의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가속도 운동이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가속도 앞에 등을 붙여 사용합니다. 즉 등이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의미를 가져 속도가 일정하면 등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라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역시 그래프를 통해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는 일정한 상수항처럼 그려지는데 이는 시간과 무관하게 가속도가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정의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부터 속도 변화량 델타 V는 A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이 그래프에서 면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통해 특정 시간 간격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역시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기울기가 가속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입자이므로 기울기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는 가속도가 현재 양수이므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도 양의 기울기로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와 다른 바와 같이 변위 델타 S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므로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자면 사다리꼴이므로 면적을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직사각형의 면적은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t이고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의 이 높이는 현재 처음 속도 vi에서 나중 속도를 vf라면 vf-vi의 시간 t를 곱해주면 이렇게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속도의 정의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부터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직각삼각형의 면적에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1에 vi가 소거되면서 at 곱하기 t 즉 2분의 1 at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체 면적 델타 S 변이는 vi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또는 사다리꼴의 면적을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구하게 되면 그때는 전체 면적 변이는 2분의 1 vi 더하기 vf에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의 길이 vi고 밑변의 길이를 vf로 둘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vf 이 항에 vi 더하기 at를 대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변이는 vi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으로 같은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이므로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그래프가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2차 항이 만들어지는데 앞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위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고전역학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입니다. 세 그래프 중 어떤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다른 그래프로 바꾸는 것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재에서 다루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가속도가 양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가 점차 커지게 되면 가속도는 양수이지만 속도가 점차 느려지게 되면 가속도가 음수입니다. 그런 경우 이 세 가지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잠시 일시정지 후 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후 이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가속도가 음수이면서 일정해야 하므로 바로 y축의 가속도가 음수이면서 일정한 그래프로 나타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 면적 역시 음수가 되므로 속도 변화량이 음수라는 이야기고, 그 말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음수라는 말을 통해서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느리다, 즉 점점 속도가 느려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음수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로 일정해야 하는데 이때 시간이 0초일 때의 속도인 초기 속도는 문제 사항마다 다르지만 일반화하기 위해 양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므로 우측 아래를 향하는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속도값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0이 되고 이후 속도가 음수가 되면서 그 크기는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고 속도의 크기도 바뀌었지만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는 양의 값을 갖다가 이후에는 면적이 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에 의해 예를 들어 시간 t일 때 속도가 0이라면 시간이 2t일 때 속도는 초기 속도와 방향은 반대고 그 크기는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초부터 2t까지의 변이는 전체 면적이 되는데 이때 면적은 0이 되며 이는 곧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임을 생각하며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속도는 양수로 시작해 점점 느려지므로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에서 점차 기울기가 완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t에서 기울기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에는 음의 기울기로 점점 가파르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위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는 물체의 위치가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세 가지는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보통 첫 번째로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로 외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공식은 가속도의 정의 델타 T분의 델타 V에서 델타 V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이 항이 첫 번째 등가속도에서 외울 공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변위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공식인데 가운데 그래프의 이 면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도했던 결과를 다시 가져와 보면 변위 델타 S는 VI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변위를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두면 보통 외울 때는 S는 S0 더하기 VI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또는 책에 있는 것 같이 X는 XI 더하기 VI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하는 공식을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기하기를 추천하는 공식은 앞에 두 공식,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 속도 공식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이 위치 공식에서 공통항인 시간을 소거해서 속도와 위치의 함수로 나타낸 공식입니다. 두 공식을
연립해서 시간항을 소거하면 보통 외울 때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암기를 해도 되고, 책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됩니다. 여기서 xf-xi는 델타 x로 변위를 나타냅니다.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낙하 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낙하 물체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지표면 부근에서 물체가 낙하하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g로 표현하고 근사적으로는 9.8m/s 제곱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아랫 방향인데 이를 양수 방향으로 설정하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같이 일정한 상수항으로 그리면 되고, 이때 이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초기 속도를 0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이 면적이 바로 변위가 되며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 변위의 크기를 거리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기울기는 g로 일정한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위 시간 그래프에서 처음 위치를 0이라고 하면 세로축은 위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델타 S는 2분의 1 gt 제곱인데 이때 델타 S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이므로 처음 위치를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세로축은 위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울기가 0에서 점차 가파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확히는 시간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1차원에서의 운동 관련한 예제 문제 3가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